애플이장부터 이미 2% 이상 하락하면서 개파락으로 시작했지만 장 초반에 엄청난 쇼커버와 함께 급등락이 반복되며 기술주 위주로 반등이 있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하락했지만 나스닥은 가까스로 아주 조금 반등에 성공한 날입니다. 장중 변동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숏포지션을 가지고 계셨다면 오늘은 조금이라도 숏커버를 진행했다면 정말 좋은 장이었고 이제 횡보나 기술적 반등이 진행된 뒤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 때 숏포지션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스 지수는 오늘 장중 60까지 치솟으면서 거의 코로나 시기나 작년 yen 캐리 트레이드로 인한 변동성 폭등 당시처럼 급등했습니다. 사실 이런 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현금을 들고 시장의 추세가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단기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하여 데이 트레이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장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관세를 90일 유예한다는 루머가 돌면서 엄청난 쇼커버가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장중 변동성은 정말 컸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하락을 잠시 쉬어가는 모양새입니다. S&P 500 지수는 개파락으로 출발하며 작년 초와 같은 수준까지 내려왔지만 하루 종일 시장 참여자들이 S&P 500에 5,000포인트를 방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3일 연속 급락한 상태라 현재는 평균 회귀 현상에 따라 약간의 숨고르기나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장입니다. 이런 점을 활용한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지만 큰 포지션은 피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동일 비중 S&P 500의 상황은 더 심각해서 이제는 2023년 말 수준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술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동반 하락했다는 뜻이고 피할 수 있는 섹터가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헤지펀드 매니저처럼 항상 주식에 투자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현금을 보유하고 버티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오늘도 엄청난 변동성 속에서 어떻게든 횡보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침에 루머로 인해 갑작스러운 쇼커버가 일어나며 급격한 반등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이 반등 1, 2차일 수 있고 지금은 평균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나 횡보가 이어질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관망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소형주는 다른 지수들보다 상황이 훨씬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뉴스에 의한 단기 급등이나 실적 없는 소형주 투자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특히 메타와 넷플릭스의 선전으로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에서는 반도체 섹터도 반등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산업 ETF는 반도체 ETF였지만 그렇다고 하락장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여전히 주식 사이클의 4단계 하락기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관망이 적절해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오늘도 4를 기록하면서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포 사이클은 벌써 32거래일째이며 2011년의 최장기간이었던 132일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이렇게 투자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이 하락 끝에는 더욱더 큰 반등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오늘 갑작스럽게 급등하면서 채권 역시 이 급등락을 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주식과 채권 모두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머니마켓 펀드에서 4.7%의 금리를 받으면서 현금 보유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TLT는 추세 추종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오늘 돌파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장 초반에 매도했어야 합니다. 물론 채권은 그냥 보유하고 있어도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배당 수익을 목적으로 접근했다면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채권 역시 추세 추종으로 보기 때문에 돌파 1일차에 매수했던 분을 오늘 매도했습니다. 금은 오늘도 하락하면서 두 번째 매도 시그널을 보였습니다. 이제 금이 반등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횡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금, 채권, 방어주가 반드시 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산별로 따로따로 분석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광주는 지난 금요일에 매도 시그널이 나왔고 오늘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고 당분간은 관망이 적절합니다. 비트코인은 지난주까지 주식이 하락할 때 버텨주었지만 오늘 그 흐름이 무너졌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한 만큼 다시 이를 빠르게 회복하지 못한다면 더 큰 알고리즘 매도세가 나와서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7일 기준으로 나스닥과 중소형주는 하락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은 장중 한때 하락장이 시작되었지만 현재 정고점 대비 마이너스 17%를 기록하고 있고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수들은 급락하기 며칠 전부터 20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하면서 신호를 주고 있었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 현금 보유 전략으로 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장이기 때문에 주식 비중은 0에서 20% 정도가 적절해 보이며 긴 시간 프레임을 잡고 장기적으로 보유하거나 하루 단위로 포지션을 정리하는 데이 트레이딩이 적절한 장세입니다. 빅테크 친구들의 지난 1개월, 1년 수익률을 S&P 500과 비교해보면 넷플릭스와 팔란티어가 두 기준 모두에서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관세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으며 실적 전망이 여전히 좋게 유지되고 있기에 시장의 급격한 하락에 다른 주식에 비해서 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장중에 무너지는 듯했지만 종가의 전저점을 지지하면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아직은 명확한 매수 포인트는 없고 여전히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지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두고 지켜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넷플릭스 역시 팔란티어와 거의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전히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키고 있어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고 관찰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테슬라는 오늘도 전저점을 계속해서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주요 저항선에서 많이 떨어진 상태라 중장기 스윙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관망의 자세로 계속해서 관찰이 필요합니다. 엔비디아는 하락기에 있지만 지난 상승 사이클의 리더였던 만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현재는 숏포지션과 숏커버로 인한 단기 반등 속에 여전히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리더 종목들은 소형 원자로 관련 기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하락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관망이 적절해 보입니다. 비트코인과 관련 종목들도 금요일에 버티는 흐름을 오늘 모두 무너뜨리며 가장 나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리더주 중 도어대시는 오늘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서 강하게 반전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더치브로스도 200일선 근처에서 숏커버가 나오며 지지를 이어갔습니다. 소형 원자로 리더인 오클로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였고 금요일에 이어서 장중에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졌지만 장마감에는 회복하며 마감했습니다. AI 에너지주인 테일런 에너지도 어떻게든 200일선을 지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G-Vernova 역시 20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며 반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아직 명확한 매수 포인트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어 관망이 적절해 보입니다. 지난 사이클의 리더가 다음 사이클의 리더가 될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여전히 AI의 발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키고 있는 주식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3일 연속으로 급락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급락할 확률은 통계적으로 낮지만 여전히 예측이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관심 종목을 매일 업데이트하고 S&P 500과 비교해 덜 하락한 주식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현재 엄청난 헤지펀드 매니저들과 억만장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역시나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기술적 반등이나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초단기 혹은 초장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급락 속에서 우리는 현금이 80%에서 100%이기 때문에 하락이 끝날 때 불을 창출할 확률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더욱더 설레이는 하루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